안녕하세요. 오늘 미국 채권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에게 미국 채권과 TMF 그리고 국채 금리에 대한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요. 아마도 유튜브에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떠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알고리즘으로 지금이 채권 투자를 진행해야 할 때다, 매수의 기회다라는 영상들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채권은 연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월 15일에 제가 채권은 가격이 추가 하락이 나올 것임을 이제 예고를 드렸습니다. 전체 4파동 이후 5파동의 추가 하락을 통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학개미 순매수 1이라고 하지만 미국채 가격은 계속 떨어지게 된다. 국채 금리 분석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지금 당시에 가격이 7.73불이었습니다. 7.73불에서 현재 5.84불까지 와 있죠. 네, 7.73불 대비 현재 가격은 당시 2개월 전에 7.77불에서 현재 가격까지 대략 25% 하락했습니다. 아마 그때 매수를 진행했다면 해당 종목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25%를 보았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여전히 추가 하락을 보고 있고 반토막까지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TMF ETF, 즉 미국 장기 채권을 3배 추종하는 해당 ETF 상품에 대해서 채권 가격은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연말까지 리스크가 배제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검정선으로 기준점 하나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는 규칙 지점이기 때문에 7.33불을 하방 이탈하면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 지금 7.73불 이때 당시에 이 자리를 깨면서 하락 파동의 컨펌이 난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때 당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이 자리를 사파동으로 보고 추가 5파동이 남아 있느냐고 보았는가? 바로 지금 사파동의 구간은 정석적인 사파 삼각수렴의 구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구간이 지금 삼각수렴이 되면서요. 해당 구간이 삼각수렴이 되면서 전체 파동을 보시면 최고점으로부터 진행되는 5파동 임펄스 하락, 5파동 임펄스 하락이 바로 4파동 구간에서 삼각수렴이 보였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전체 1파, 2파 만들고 3파 강한 임펄스 하락, 4파 삼각수렴, 남은 것은 뭐죠? 5파 추가 하락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격적으로는 4불 아래, 즉 3불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5.78불입니다. 5.78불에서 3불대까지 내려가면요. 지금 가격보다 30%에서 40% 이상 추가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 채권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국채 금리를 보아야겠죠. TMF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TMF ETF도 역시 함께 떨어집니다. 즉,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인가? 자, 해당 차트는 20년물 장기채죠. 장기채 금리 차트입니다. 지금 이 20년물은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일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투자를 하시든지 간에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요. 금리는요. 동결의 형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구간들에 횡보의 구간들이 있습니까? 이 위치가 2021년 1월입니다. 2020년 8월이고요. 자, 2020년 8월부터 기재를 해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테니까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021년 3월입니다. 최근 1, 2년간 금리는 횡보한 구간이 있나요? 없죠. 모두 변동성을 가지고 변곡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금리는 멈춰있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전고점의 돌파는요, 최종 1, 2, 3, 4, 5의 형태로
미국채 장기채 금리는 6% 이상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을 보고 있다. 한 1년 이상 걸리겠죠. 자, 중요한 부분은 12시간 차트상으로 지금 이 자리가 이미 수렴 돌파가 나왔다라는 점이 유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다시 한번 전체 1, 2, 3, 4, 5파동의 형태로 다시 한번 이 5파동 임펄스가 현재 1, 2에서 이제는 3파 강한 상승 치고 나가는 구간일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미국채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동결 가능성도 거의 없지 않나.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확률을 좀 보고 있다라는 점이 유의미하고요. 20년물 이후에 30년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물 12시간 차트입니다. 날 차트로 좀 멀리서 보도록 하면 여러분들 이런 지금 금리의 형태가 2020년 코로나 당시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반등이 진행되고 있죠. 하나, 둘, 셋에서 5개가 나왔다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자리도 지금 여전히 수렴이 보입니다. 자, 30년물 날 차트 상으로 이 자리 삼각 수렴의 형태가 이미 상방 돌파되었기 때문에 이 추세는 계속해서 상방을 그릴 확률이 높다. 전체가 5파동 1, 2, 3, 4, 5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5파동의 상승의 기간이 연말까지 열려 있습니다. 지난번 2달 전에 올렸던 영상 내용과 동일하고요. 주식 투자, 국내 주식을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종목이라고 볼 때 지금 어떻죠? 신고가 영역이죠. 이 자리는 2022년 10월 자리입니다. 자, 이런 자리는 일반적으로 돌파 매매 진행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 이것을 어떻게 떨어진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가? 사실 이 차트를 직접 보기만 했더라고 한다면 사실 채권 투자를 저는 권유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고점 돌파되면 추가 상승 파동 컨펌이죠. 최종 5.4% 이상까지 30년물 상승 가능하다. 단기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금리 2년물인데요. US02Y 검색하시면 나오게 된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 차트입니다. 이 금리의 추세가 제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 차트상 수십 년간의 이러한 상단 추세선에 저항을 이미 돌파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대단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채 역시 지금 고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점 돌파를. 자, 다시 한번 날 차트를 통해서 볼 때 단기채 자체는 TMF와 큰 상관은 없지만 지금 금리의 추세를 단기채와 장기채 모두 보자라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기채, 장기채 할 거 없이 금리는 전체 이 자리에서 곧바로 지금 고점을 높이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양봉으로 곧바로 지금 금리 기준금리 높일 수 있거든요. 국채금리.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 과연 채권 투자가 가능한가? 금리가 오르면 채권은 가격은 떨어진다. 금리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TMF 자체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가격은 2022년 10월의 가격을 이제 막 하방 돌파한 구간입니다. 주식의 기초 또는 기본만 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전저점의 이탈 이후에 이제 막 전저점을 이탈한 것이거든요. 전저점을 막 이탈했습니다. 작년에 전저점을. 그런데 채권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주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저점을 이제 막 깬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진행한다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전저점의 이탈은 항상 추가 한파동의 하락을 야기하죠. 마찬가지인 구간입니다. 지금 전저점 이탈이 막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시점에 채권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합당한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중장기 관점으로도 과거에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차트 보시면요. TMF, ETF 주 차트입니다. 여기는 2010년입니다. 제가 이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2달 전 영상에서 방금 제가 날 차트 기준으로 전저점의 이탈은 항상 추가 하락을 야기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시장의 약속입니다. 일렬 파동을 모르는 사람들도 전저점의 이탈은 항상 추가 하락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항상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잡을 때 이런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게 되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탈되면 매도세가 연출된다. 이것이 엘리엇 파동이 아니더라도 시장에 되어 있는 약속 중에 하나이고 엘리엇 파동은 그런 것들을 정형화해서 규칙을 패턴화하는 것이 바로 엘리엇 파동입니다. 자, 방금 제가 이 자리에 이탈이 이제 막 나온 시점으로부터 과연 추가 하락을 배제하는 것이 맞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봉 관점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에 지금 저점 부근을 이제 막 가격적으로 돌파하고 반등이 나왔을 뿐인 거죠. 과연 채권 금리, TMF의 가격이 지난 2010년의 가격을 이제 막 저점 하방 돌파가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고점을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은 대단히 위험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연말까지 지켜보겠다. 네,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단기적인 카운팅 역시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반등이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윗꼬리 한번 달리면 툼에 나가는 자리거든요. 기존 관점 그대로 1, 2, 3, 4, 5의 형태로 연말 또는 하반기까지 최종 3불 때까지의 하락. 3불 때가 오지 않으면 특별히 매수할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파란색 오파동으로 바꿔놓고요. 과거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오파동의 하락 TP인 당시 7.73불, 약 8불 대 당시에 4불 아래까지 하락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기간은 연말까지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연말 정도에 한 번 더 영상을 올려드리겠죠. 과연 4불 대를 깨서 3불까지 하락을 보여줄 것인가? 자, 그래서 4불 때까지 오면 그때는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 연말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점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관점 그대로 보겠다. 이것이 가장 주요한 전략입니다. 사실상 2달 전에 말씀드렸던 영상과 내용의 차이는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채권 투자, 지금 투자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를 더 보아야 하고 지금 거의 5.8불에서 5.9불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3불 때까지 떨어지거나 4불 아래로 내려가면요. 그야말로 40%, 50% 하락을 볼 수 있습니다. 매수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러한 채권 가격의 하락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가 바로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베팅하는 것이 합당한가? 인덱스, 환율, 나스닥 개별 카운팅, 금리 카운팅, 금리 분석, TMF 개별 카운팅 전체를 볼 때 사실 이 시장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연말까지 한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TMF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채권 금리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